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304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납세무자와 납세지가 나오죠. 소득세의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입니다.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누구냐, 그 정의부터 알아셔야 되는데 의부터요. 양가로 1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보시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자,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등등 그럴 때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국내 주소가 있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자,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적과는 관계없다는 거. 먼저 거주자 의의를 봅니다. 거주자란 밑줄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돼요. 또는 오해요.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밑줄이고요. 자,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 둔 자를 거주자라고 했었어요. 자, 1년 이상 거소 기준이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이. 자, 그런데 183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OECD 다른 국가들이 183일을 거소 판정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OECD 다른 국가와 발맞춰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소 둔 개인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보다 183일 이상 거소된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볼 줄 알았더니 안 물어봤어요. 26개 시험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또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면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거주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자, 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어지는 단서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납세지, 거주자일 때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합니다. 국세니까 당연히 원칙 주소지라고 그랬죠.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라는 것은 거주자가 아닌 자예요.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요.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없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그어놓고요. 니은번 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우리나라 항상 소득세법에서 국내 그럼 우리나라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하고 국외 발생 소득은 당연히 납세 의무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을 빛낸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어쩌고 하면서 이어지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100명의 위인들이 쭉 있습니다. 그 위인들과 그 다음에 가수 싸이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100명의 위인들과 가수 싸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름을 빛낸 우리 훌륭한 조상님들 싸이를 좀 너무 비교해가지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전 세계에 비춰서 인지도를 봤을 때 전 세계 널리 이름을 자, 알린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가수 싸이만큼 전 세계 우리 이름을 알린 한국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수 싸이는 여러분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네? 가수 싸이가 이번에 최근에 그 새로운 앨범을 내는데 보니까 그 앨범이 보니까 다시 또 강남 스타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수 싸이는 거주자의 비거주자예요? 거주자입니다.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이고 자,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살고 있는 자,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싸이가 미국이라든가 등등 해외 나가서 벌어진 소득도 싸이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다만 그 나라의 세금을 납부하면 외국 납부세액공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간에 하여튼 거주자이기 때문에 싸이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외국 팝가수 한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돈나요. 마돈나를 얘기했더니 모르는 청춘들이 있어요. 나 그래가지고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가수 마돈나 그러면 옛날에 날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 팝가수 마돈나는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네? 비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팝가수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자, 팝가수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팝가수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내고 가야죠. 자, 근데 팝가수 마돈나가 해외에서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 우리 국세청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거주할 때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할 때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납세 의무의 범위 꼭 알아두시고 거주할 때는 납세지는 그 거주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 없으면 거주지입니다. 근데 비거주할 때 디귿번 납세지를 보면 비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요. 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니까 개인이니까 자, 여기에 주소지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국내 비거주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수재지입니다. 가로 안에 보니까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수재지가 되겠고요.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바깥 마돈나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자,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잠실에서 공연했다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위반 법인격 없는 단체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뭔 소리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이나 단체는 자, 소득세법 규정을 따라갑니다.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도 살짝 밑줄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소득세 총소를 받고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305페이지 양도세 의 및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와서 보시면요.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우리의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5문제씩 계속 출제되다가 26회 시험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비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27회 시험은 역시 뭐 5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6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의 주세냐를 공부하고 기초인문과정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이 25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근데 26회에서 또 나왔어요. 과세 대상.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양도라는 게 뭔지. 양도의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유형이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015년에 이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 개정 내용이 있었어요. 신설된 규정이.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26개 시험에서 무조건 양도의 개념과 유형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왔어요. 그리고 과세 대상도 또 독립화 문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에서 26개 시험은 과세 대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 문제가 자 이렇게 각각 2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27회 시험은 자 요거 묶어가지고 각각 2문제보다는 묶어서 이렇게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또는 과세 대상이라고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것을 섞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로서 또 27회 시험에서도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의 개념과 유형은 한 문제로 해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의 시기로 볼 것인지.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25회 시험 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틈틈이 가끔씩 나오는 건데요.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6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냥 대충 소홀히 해서 자, 대충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26회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27회 시험에서도 또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28회 시험 정도면 뭘까? 자, 어떻든 간에 그래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유기간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보유기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양도 시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중요한데요. 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출제는 가끔씩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서 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을 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양도세 계산 구조. 그래서 이 양도세 계산 구조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이 부분을 수강생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 양도세 자, 이 부분이 정복이 되면 양도세는 다 끝난 거예요, 거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 자 출제가 되고 근데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래서 전반적인 체계를 이해를 잘 하시면 요 양도세 계산 구조도 여러분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되는 것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난 26회 시험에서 양도세 요 계산 구조에서 나온 문제들이요. 무난히 여러분들 평상시 한 거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또 출제됐어요. 단순하게 뭐 매감, 환기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 순서 바꿔서 뭐 이런 것들 가볍게 그냥 보는 순간 고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 세금을 계산했어요. 어디다 납부할 것인지 납세지.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자, 요 양도세 납세 절차요.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납세 절차가 또 시험에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26회 시험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자,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출제가 되고요. 또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요. 또 비과세.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은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 비과세 부분도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도 여러분 역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먼저 성격부터 한번 봅니다. 특징 305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305페이지.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앉아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도 이렇게 가볍게 뭐 허리도 돌리고 목도 돌리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자, 푸시고 305페이지 양도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양도세. 전체적인 스토리를 줄거리를 아시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305페이지 봅니다. 의의 및 특징입니다. 의의를 보시면 양도세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사업성 없이요. 자,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 양도자별로 거주자인 전부 다 이 소득을 합산해서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거주자의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 특징을 보는데 여러분들 특징을 보는데 양도소득세는 자, 사업성 없이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상적인 소득의 과세는 종합소득과는 구별이 되고요.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한다고 했죠, 제가. 자, 그 다음에 형광표로 줄글 건 아니고 그냥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양도했을 때 부과되느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분배 비율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를 진다. 요건 좀 밑줄을 쫙 꺼놓으세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따로따로 개인별로 양도자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 그 거주자별로 각각 양도세 계산하는 거지 뭐 공유물 양도했다고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또 밑줄이죠.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분하여 자,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이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5번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금이 확정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자,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다시 세금 계산해서 자, 과세금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법에 열거되는 것을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칙적으로. 그럴 때 양도세 특징을 보니까 유통과세요. 취득세 등록면에서 양도세는 유통과세라고 그랬죠.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하고 유통과세. 인세니까 합산과세 거기 써놓으시고 가로 열고 합산과세 가로 닫고. 여러분, 자,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 중에서 먹은 인세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세는 제가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양도자별로 발생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인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니까 다른 종합소득 같은 퇴직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5번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내 명의로 등기 이전까지 안 했어도 이전까지 안 시켰어도 자,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또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부과됩니다. 또 양도세는 등록되지 않은 토지나 이것도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질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로 양도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특징을 받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냐. 여러분요,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그냥 이번 순환에는 자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을 알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출제가 됐잖아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대상도 자 출제가 됐죠. 25, 26회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순환에서는 아 이런 것들이 양도세 대상이구나 이렇게 한번 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과세 대상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양가로 이번 대상물의 종류에서 토지요. 당연히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을 보시면 건물 당연히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한번 토지 건물 당연히 부동산 대상이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양도세 대상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보면 먼저 토지, 그 다음에 자 건물입니다. 건물. 자 토지 건물이요. 자 건물.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먼저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지상권, 전세권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거래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세권을 자 다른 사람한테 프리미엄 받고 넘겨요. 자, 그럴 때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상권, 자 전세권 양도세 대상이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자 이런 걸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흔히 민법에서 용익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용수익에 대한 용익물권 얘기하는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여러분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등기와 무관하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얘네들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얘네들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용익물권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말고 지역권도 있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랬을 때 지역권은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는 용익물권 중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만이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 임차권은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얘는 채권에 지나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배워요. 그럴 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세 대상이지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에요. 6기 시험 때 양도세 대상 자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요 쉬웠습니다. 자 쉬웠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자 양도세 대상 자 이 아닌 것은 그랬었는데 뭐 지상권 양도 대상이죠. 자 전세권 양도 대상이죠. 자 그다음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 대상입니까? 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자 공인중개사 공부한 수험생들 누구나 다 그냥 바로 그냥 문제 읽자마자 바로 5초내에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세법은 이렇게 문제 보자마자 답을 고를 수 있는 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문제는. 그래서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세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그래서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동그라미 3번. 양도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된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지상권, 전세권. 자, A번, B번 자, 소개해드렸죠?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것. 지역권 아니라는 것. 또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라는 것. C번에.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보충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게 있느냐?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밑줄입니다. 건물이 자, 그래서 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금 다 여러분들 반드시 인 것들 지금 줄그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동그라미 1번도 다 밑줄입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요. 본계약 체결해서 청약하고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그 아파트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자체 한국토주택공사가 발행한 발행 주체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토지 상환채권 밑줄입니다. 그리고 상환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한국토주택공사 발행한 주택 상환채권. 상환의 동그라미하고 밑줄이요. 주택 상환채권이요.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나 주택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근데 참고적으로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주택 채권은 백날 갖고 있어봤자 나중에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국민주택 채권 같은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 대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맨 마지막입니다. 306페이지, 6페이지 맨 마지막 박산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있죠. 이것도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이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싫어합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시동생 명의로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요. 그 계약금을 치를 때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것을 저희 애들 아빠 명의로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저 지금 요 시점인데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 갑은요.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 양도하는 권리. 이게 무슨 얘기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계약금을 왜 치르냐? 민법에서 계약금의 효력을 배워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는 거지. 자,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 자가 이 계약을 우선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 이 지위를 잔금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잔금을 치르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 전,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일정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서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즉 취득 시기 이전에 자, 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지위를 갑이 양도했다고 봐서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다시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관한 얘네들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토지 건물 뭐 당연하고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지역권은 영유권 중에서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된다.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잔금 치르거나 등기되거나 이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잔금 치르거나 등기하게 되면 이제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 취득 시기 이전에 일정한 권리 상태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일정한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배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5번이요. 그 중간에 보니까 자 기타자산이라고 있어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기타 자 산 글자 그대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요. 여러분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본문을 봅니다. 기억번 땡땡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이 됩니다. 가로 안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다 쭉 밑줄입니다.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 측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이런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만 단독으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에서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옛날에 프랜차이즈 영업권 예를 들 때 프랜차이즈 KFC 예를 주로 들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자, 왜 그랬냐면 저는 KFC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딱 지나다니면서 KFC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나 혼자 생각하기에 KFC 보고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웬 코스염 난 할아버지가 매장마다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더라고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아니었죠? 자,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 지금은 뭐 BBQ, 뭐 내내 치킨, 국내 치킨, 하여튼 온갖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자, BBQ에서 닭 한 마리 얻어먹은 건 없지만 자, BBQ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업할 수 있는 강남점이 있다고 쳐요. 이 강남점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점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영업권만 영업권과 함께 만약에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이죠.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 영업권을 양도했다. 자,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 영업권을 양도하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이 영업권만 양도했다. 자, 이 세워둬서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건물과 함께 이렇게 영업권을 양도하면 자, 양도소득인데 근데 만약에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를 하잖아요. 단독 영업권만 양도했다. 자, 단독 양도하면 이것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 영업권만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특정 시설물 이용의 영권이요. 이것도 자 제목이 밑줄인데 내용은 한번 읽어봅니다. 이용권, 회원권은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일단 좀 생략해놓고 좀 이따 보고 자, 여러분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대상이 되는데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하여튼 명칭 불문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헬스클럽 있죠? 그 동네에 있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상이 된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자,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 대상이 돼요. 뭐 이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지금 양도세 대상이 되는 회원권에 가액 기준이나 면적 기준, 시설 기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원권은 다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1년 연간 회원권이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걸 누가 사가지고 있죠? 프리미엄 얹어 가지고 110만 원이나 120만 원에 판다고 할 때 그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 아니면 절대 안 사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도 안 사요. 왜냐?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 말만 잘하면 싸게 깎아주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갖고 있으면 뭐 그 프리미엄 받고 팔 수도 없는데
그걸 누가 사요? 물론 이제 뭐 싸게는 팔 수 있겠지만 높게는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 양도가 안 되겠지만 저 약관 계약 이렇게 해놓겠지만 어떤 간에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거 명칭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자 가로 안에 동그라미 기억번 자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번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에서 그 세 번째 줄 가로를 봅니다.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을 포함한다 몇 줄이요.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를 제 친구 있잖아요.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가 있습니다. 아유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뻥으로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그래? 그래 좋다. 대신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은 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D급번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법인의 주식도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자 지금 요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읽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리을번의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되는데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냥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자세한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6번 파생상품 나왔는데요. 여러분 파생상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융상품 중에서 자 고위험 고수익을 특징이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자 이 파생상품이 자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이게 2016년에 이제 새로 양도세 대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자 봅니다.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밑줄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자 제외한다. 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이라는 것이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됐다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자세한 내용은 절대 시험에 절대라고 그랬어요. 99.99%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다만 파생상품이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 열거해드렸습니다.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부담권, 입주권 등등.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었는 이 채권 대상이 되고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대상이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또 양도세 우리 이런 것들 그 과세상에서 또 일정한 주식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파생 상품이라는 것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이제 된다는 거 2016년도부터요. 아셨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우리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양도세 우리 특징 자 배웠고 그다음에 양도세 과세 대상을 지금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308페이지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양도냐, 어떤 때 양도했다고 보느냐, 이런 내용들 자 다음 시간에 보는데 27회 시험에서 또 나옵니다. 26개 나왔지만 27회 시험 또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